한국인, 외국인 배우자가 상호의 역할을 유념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함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아동들의 고유한 발달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이 해당 연령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하여 아동 발달 이론을 배워보겠습니다. 각 연령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 효과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 0세에서 3세 미만에 해당하는 영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오감이 발달하고 신체적 성장과 운동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기억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영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유나 이유식을 잘 안 먹는다. 음식을 자꾸 뱉어낸다. 안아주어야 잠이 들거나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놀란다. 자꾸 보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지속된다. 손가락을 심하게 빤다. 고집을 피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모든 물건을 만지려고 한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기의 효율적인 양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도 변화를 알아챌 수 있으니 환경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영아가 새로운 부모와 가정에 금방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영아들은 음식, 색, 하루 일과, 잠자리, 주거 환경 등의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은 이전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 영아기에 좋아했던 음식, 장난감, 잠자리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아기 인지발달 특성상 영아들은 아직 입양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입양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부모와 자연스럽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아발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내 것,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호기심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영아의 행동들은 발달 단계상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입양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영아가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영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면 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발달 측면에서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영아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충족시켜주면 신뢰감을 형성하며 이것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아는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 만일 영아들이 애착을 형성하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신뢰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가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주 양육자와 분리하여야 한다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별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별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양 부모는 영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계속 흔들어주거나 안고 걷는 등 정서적 지지를 보내면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질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아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도 잘 먹는 순한 기질의 영아.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 속도가 느리지만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습관이 되면 잘할 수 있는 느린 기질의 영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에 따라 재혼으로 인한 주 양육자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나 양상도 다를 수 있고, 특히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며 적응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양육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돌보는 일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이제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 발달 특성에서는 식욕 감소와 수면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유아는 달리기, 기어 오르기와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인지 발달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 어휘력, 수학적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은 비논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독립성, 주도성, 이타주의, 공격성, 두려움, 죄책감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떼쓰기, 거짓말하기, 욕하기, 때리기, 싸우기,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태행, 편식, 잠을 못 잔다, 혼자 잠들지 못한다, 친구가 없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발달지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에 있어 일관된 양육 태도와 안정된 양육 환경이 필수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양육 환경이 변화되고 양쪽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르다면 유아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위축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는 유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과거부터 해왔던 행동이나 습관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아들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에 유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훈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타인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므로 가족과 관련된 변화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화나 만화 영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의 변화가 유아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아는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는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는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발달을 위해 유아의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들은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변화된 가족에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유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유아가 스스로 해왔던 것을 부모가 대신해 주면 유아들은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아에게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면 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유아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아의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정서 발달을 위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정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질투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신보다는 입양 부모 또는 새 형제자매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유아는 꼬집거나 때리는 것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고 응석 부리기, 말썽 피우기, 야뇨증과 같은 퇴행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들은 낯선 곳, 어두운 곳, 무서운 귀신 등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많아지는데 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더 크게 느껴서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혼자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들은 피로하거나 배고플 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신체 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유아들은 신체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양부모가 유아와 함께 목마 태우기, 레슬링하기,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 야외 나들이, 목욕하기, 자전거 타기, 공놀이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함께하면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또래들과 큰 차이 없이 성장하고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기와 다르게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아이의 경우는 우선 필요한 교육적, 의료적 검사와 함께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됩니다. 그 이후 판단하셔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에서 13세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신체 발달 면에서는 힘과 근육이 증가하지만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감소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부모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아동기에는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게임 등을 즐깁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ADHD,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다, TV를 오래 본다, 친구가 없다,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불안, 위축,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틱장애, 특별한 원인 없이 자주 아프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동기는 자아 중심성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져서 입양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감추기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동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시간이 충분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는 입양의 의미, 배경,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동기는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좀 더 넓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친생 부모와 헤어지게 된 배경, 입양 과정, 다시 친생 부모와 재결합할 수는 없는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이 없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만남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의 존재와 입양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기에는 자아 발달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변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결정이었으며 아동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것,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가족이 변화되어도 입양 부모와 비양육 친생 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표현해 주세요.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기에는 정서가 안정되어야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학교와 학원에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면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에는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친구의 감정, 생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게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으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과 관련된 것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줄 필요는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부모 또는 성인과 함께 있었던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학습과 자료 검색 등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세에서 19세,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청소년기 신체 발달의 특징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점,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인지 능력과 도덕 판별력이 발달하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정체감과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어려움으로는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성 규제, 학교 폭력, 음주, 흡연, 약물 남용, 가출, 성문제, 불안, 우울, 자살, 섭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새로운 부모와 형제자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 이외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재혼은 어른들의 일이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반발심으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 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모든 사항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 특히 성인이 결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기라는 점을 알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 행동이 심하다면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청소년기의 특성상 비재혼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재혼 후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재혼과 입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재혼과 입양을 인정하고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배경 및 친생 부모 찾기에 대해 생각만 하였던 아동기와는 다르게 직접 행동으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비양육 친생 부모와 만나기,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및 진로 문제, 이성 교제 등 청소년기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로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양육 친생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을 유지해왔고 비양육 친생 부모가 접촉을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10대의 특성은 뇌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10대들은 충동 조절 문제, 불안, 반항심 등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10대 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판단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변연계 부분이 우선 완성됨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감정 처리와 같은 일은 편도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10대들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두려움을 분노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등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 청소년의 급격한 정서 변화와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질풍노도의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자녀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0대의 발달적 특성일 뿐 재혼 또는 입양과 같은 특수한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꿈과 비전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분야로 진학하거나
서둘러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의 변화가 있더라도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적성, 지능, 성격, 흥미와 같은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생각하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친생 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가족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반발심이 생기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청소년의 이러한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인내심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된 가족에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 문화와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혼 가족의 경우 즉각적인 사랑에 대한 신화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먼저 양부모 간에도 자녀 지도에 있어 하나씩 합의를 하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한 청소년기 자녀와도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소한 규칙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 귀가 시간, 게임하는 시간, 집안일 돕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연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자녀는 아동 발달 이론 중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보고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